챕터 1. 기지원 선생님의 첫 등장. 2학년 7반.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실이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짝 스치고 있었지만 교실 안 공기는 눅눅하게 썩은 먼지 냄새로 가득했다. 한 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기침을 하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 학생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전교 1등이었던 아이였다. 그 주위에는 강도현, 정우빈, 한세아. 이 학교에서 손대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있었다. 7분 지났다. 10분 채우면 영상 올린다. 정우빈이 손목시계를 보며 중얼거렸고 한세아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교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두가 고개만 돌렸을 뿐 별 반응은 없었다. 또 교무실에서 파견된 견학 교사겠지? 아이들의 눈빛은 그런 경험에 너무 익숙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전혀 예상 밖이었다. 베이지색 티셔츠에 트레이닝 바지, 투 하나 걸치지 않은 체육복 차림. 운동장에서 바로 올라온 듯한 모습이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걸음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원.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 임단 출신.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자랑한 적은 없었지만 그 경력은 그녀의 자세 하나, 시선 하나에 녹아 있었다. 강도현이 비웃으며 말했다. 체육쌤, 먼저 갈아입고 오시지. 그 순간 이지원은 조용히 발끝을 들어 올렸다가 바닥을 찍었다. 미세한 진동이 교실 전체에 퍼졌고 아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에 목덜미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한세아가 손에 들고 있던 분필 지우개를 허공에 흔들었다. 가루가 흩날리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았다. 사진 찍어. 틱톡 감이네.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이지원은 맨손으로 머리 위에 분필 가루를 조용히 털어냈다. 그녀의 표정은 단 한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무언가 파문처럼 일렁였다. 지금부터 30초 안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간다. 이제 장난은 끝이다. 강도현이 책상을 발로 차며 으르렁거렸다. 뭐? 누구 맘대로? 하지만 이지원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9호까지 불러줄까? 707에서 실제로 사용하던 제압 코드였는데 공기 중의 분필 가루가 갑자기 멈춘 듯 정적이 교실 전체를 뒤덮었다. 정우빈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지만 이지원은 어깨만 살짝 틀었다. 그 단순한 움직임에 정우빈의 무릎이 풀리는 듯 휘청했다. 그리고 이지원은 바닥에 엎드려 있던 학생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길은 군 야전에서 부상병을 옮기는 듯 정중하고 조심스러웠다. 일어나. 내 잘못 아니야? 학생이 일어나는 순간 그녀는 손가락으로 강도현을 가리켰다. 3초 안에 그 자리 비켜. 아니면 내가 비켜줄게. 강도현의 광대 근육이 떨렸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이 잠겨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챕터 2 훈련의 시작. 복도를 지나 운동장으로 향하는 계단. 아이들은 체육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아무도 떠들지 않았다. 누구도 장난을 치지 않았고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다. 이지원의 발소리가 계단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다. 그 단단한 리듬은 마치 전쟁터의 전진 신호처럼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운동장은 이른 아침 햇살에 아직 흙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학생들을 두 줄로 세웠다. 몇몇은 교복 셔츠 위에 체육복 상의를 걸쳤고 일부는 스마트워치를 만지작거리며 딴청을 피웠다. 오늘도 한 바퀴 돌고 끄디지 뭐. 강도현이 앞줄에서 소리쳤다. 뒤에서 몇 명이 피식 웃었다. 하지만 이지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체육창고로 걸어갔다. 잠시 후 그녀는 낡은 군용 라바콘과 줄자, 흰색 분필통을 들고 돌아왔다. 운동장 가운데에 직사각형 선을 긋기 시작했다.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전원 재시험이다. 코스는 단순하다. 200m 달리기 8구펴펴기 30회 300m 되돌아오기. 아이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중간에 포기하면 내일도 같은 코스 반복.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협상의 여지도, 예외도 없었다. 강도현이 정우빈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정우빈이 어깨를 으쓱했다. 둘은 평소라면 전자담배 피우며 운동장을 건너는 흉내만 내던 아이들이었다. 강도현이 장난스럽게 팔을 털며 출발선에 섰다. 이지원이 자세를 교정해주려 손을 뻗자 그는 손등을 들며 거칠게 외쳤다. 쌤, 손대지 마요.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운동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이지원은 그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안엔 미묘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출발. 짧은 구령과 함께 강도현이 달리기를 시작했다. 처음엔 가볍게 튀어나가는 듯 했지만 모래가 깊게 깔린 구간에 들어서자 숨이 가빠졌다. 돌아오는 길, 그는 끝내 라인을 넘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정우빈 역시 팔굽혀펴기를 흉내만 내다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지원은 조용히 종이에 적었다. 강도현 기준 미달. 정우빈 기준 미달.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물을 찾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물을 주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출석부를 꺼내 교복 단추를 풀고 스트레칭을 지시했다. 아이들의 팔꿈치에 통증이 번지며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줄고 억지로 따라하던 몸짓이 점점 진지해졌다. 운동장 벤치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이었다. 늘 허리 통증이나 생리통을 핑계로 체육을 빠지던 아이들. 이지원은 다가가 물었다. 진단서는 있니? 대부분이 허리춤에서 허가증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압박밴드와 응급 테이프를 꺼내며 고정했다. 아프다면 더 늦기 전에 잡아야지. 도망치면 통증은 평생 친구가 돼. 그녀의 손놀림은 야전 처치처럼 능숙했고 그 목소리는 권위보다 위로에 가까웠다.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끝내 거부하지 못했다. 마지막 구간은 100m 전력 질주. 힘이 빠진 학생들이 숨을 몰아쉬며 출발선에 섰다. 강도현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딴 게 교육이냐고요. 이지원은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귀에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 머리를 쓰레기통에 넣으며 얻은 쾌감보다 이 운동이 훨씬 사람돼. 말이 끝나자마자 호루라기가 울렸다. 학생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뛰었다. 누군가는 울먹였고 누군가는 무릎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이지원은 마지막 아이가 쓰러질 때까지 호루라기를 놓지 않았다. 그녀에게 체육은 단순한 과목이 아니었다. 그리고 학생들 역시 그날 처음으로 체육이라는 시간 속에 자기 자신을 마주했다. 파란색 책 챕터 3 무너지는 벽, 변화의 시작. 오전 수업이 끝나자 운동장은 여전히 땀과 먼지로 가득했다. 이지원은 정리하지 않은 흙바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훈련은 끝나지 않았어. 사용한 장소는 직접 정리한다. 그녀는 삽과 빗자루를 손에 들려주었다. 정우빈이 무심코 삽을 바닥에 툭 내던졌다. 그러자 이지원은 그 삽을 다시 들어 조용히 그의 발치에 세웠다. 도구를 내팽개치는 건 그 도구를 만든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존중으로 시작해. 그 말은 조용히 박혔다. 학생들은 무언가에 눌린 듯 삽을 들었다. 1시간 뒤 모래밭은 고르게 다져졌고 흙 묻은 손바닥을 씻으며 아이들은 서로를 힐끔거리기 시작했다. 누구 하나 폭력이다라며 교무실에 달려가는 아이는 없었다. 그만큼 운동장에서의 침묵이 그들에게 강하게 각인된 것이다. 점심종이 울리기 직전 이지원은 복도 끝에서 학생들이 껌을 벽에 붙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가가 종이컵을 집어들었다. 정말 너희 인권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타인의 공간을 깨끗하게 해. 그 말에 껌을 뱉던 손이 굳었다.
인권 동아리 포스터 옆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학생들이 하나둘 조용히 껌을 뱉어 컵에 넣었다. 교무실로 돌아온 이지원은 흙과 땀으로 얼룩진 체육복을 벗지 않은 채 출석부를 펼쳤다. 그녀는 가장자리 여백의 붉은 펜으로 짧게 적었다. 오늘 기준선 통과율 0%. 내일 목표 30%. 옆자리 윤선영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애들 괜찮긴 한 거죠? 이지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끄덕임 속에 아이들을 바꿔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후 자율학습 시간이 시작되자 2학년 7반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강도현은 샘플 담배를 나눠주던 손을 가만히 책상에 놓고 있었다. 붉게 부은 팔뚝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떨궜다. 엎드려 울던 전교 1등 학생 최민주가 물파스를 내밀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건 폭력이 아닌 처음 겪는 어색한 배려였다.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종이 울렸고 수업이 시작됐다. 창밖 붉은 노을이 번질 때까지 교정엔 낯선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공포가 아닌 계고였다. 내일 기준선 목표가 30%라는 소문이 운동장 구석에까지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란색 책채부터 4교실, 전선이 되다. 자율학습이 끝나갈 무렵 학교 방송실에 문이 잠겼다. 복도 창문 너머로 한세아가 킥킥 웃으며 안을 엿보았다. 안에서는 강도현과 정우빈이 카메라 삼각대와 노트북을 설치하고 있었다. 화면엔 체육 시간에 찍은 영상이 떠 있었다. 분필가루 속 이지원의 모습이 클로즈업되고 있었다. 강도현이 속삭였다. 썸네일은 이걸로. 제목은 무능체육교사 폭군 코스프레. 정우빈이 키득거리며 업로드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 CCTV가 움직였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더니 렌즈가 천천히 방송실 쪽으로 회전했다. 툭 모터 소리가 울렸다. 카메라가 그들을 정면으로 조준했다. 문이 밖에서 해제되며 천천히 열렸다. 공기가 변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지원이 들어섰다. 그녀는 노트북을 확인하더니 전원 버튼을 눌러 껐다. 단지 그 손동작 하나에 새 학생의 숨이 멎는 듯 했다. 내가 뿌린 모래는 결국 내가 마신다. 이지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도현은 손을 뻗어 노트북 뚜껑을 덮었다. 손등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삼각대를 접으며 말했다. 영상을 올릴 거면 원본, 편집본, 장난 대본까지. 전부 부모님과 교육청에 보내줄게. 정우빈이 억지 웃음을 띄웠다. 교사가 학생 사생활 침해하면 문제 아닌가요? 난 교사가 아니라 신고자야. 지금 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현행범이야. 그 순간 공기가 무너졌다. 한세아가 흰색 USB를 떨구었다. 이지원이 그것을 주워 조용히 자신의 안주머니에 넣었다. 증거물 반납은 조사 후에. 손에 땀이 밴 한세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5교시 시작과 동시에 이지원은 방송장비 로그와 CCTV 자료를 들고 교무실로 향했다. 생활지도부 최강석 부장은 기록을 보며 혀를 찼다. 이번엔 정말 선 넘었네요. 이지원은 의자에 앉으며 짧게 말했다. 오늘 안에 보호자 연락, SNS 운영 내역 확보 요청서.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절차는 단단했다. 그 말투에 동료 교사들이 묘하게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다. 책임을 피하던 분위기가 책임을 감당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시각, 복도 끝에 구두굽 소리가 울렸다. 강도현의 어머니였다. 검정 정장에 붉은 블라우스를 걸치고 화장은 어딘가 번잡했다. 감히 우리 애를 망신줘? 체육교사 하나가 학교를 엉망으로 만들겠다고? 교장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이지원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영상 유포 시도, 무단 편집, 폭언. 보호자 면담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애를 건드려?
이지원은 USB를 꺼내 교장 책상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담당 교사로서 의무를 수행 중입니다. 복사본은 이미 교육청과 사이버 수사대에 전달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외쳤다. 변호사 부를 거야. 좋습니다. 서류 전달 위해서라도 빠를수록 좋겠죠? 그 대화의 끝에서 교장은 처음으로 어깨의 긴장을 푸는 듯 했다. 그날 저녁, 강도현은 기숙사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모래에 긁힌 팔꿈치가 욱신거렸고 휴대폰을 열자 비밀 채팅방엔 아무 말이 없었다. 오늘은 잠수하자. 일단 조용히 해. 그가 믿었던 무리는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그 순간 복도 창문 너머로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그림자가 스쳤다. 전교 1등 최민주였다. 강도현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지금 막 떠나는 것 같았다. 한편 이지원은 체육관 뒤편 창고를 점검 중이었다. 부서진 자물쇠, 빠루와 철제봉이 사라진 흔적. 누군가 또 다른 폭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닥에 흩어진 자물쇠 조각을 사진으로 남기고 조용히 창고 문을 잠갔다. 발소리는 체육관 벽에 반사되어 2배로 울렸다. 그 울림은 이 학교가 더 이상 조용히 당하지 않겠다는 첫 번째 경고였다. 파란색 책 챕터 5 반격의 시작. 새벽 5시, 운동장에 첫 햇빛이 스며들었다. 이지원은 이미 트랙을 돌고 있었다. 발목엔 모래주머니가 묶여 있었고 4번째 바퀴를 돌 무렵 관람석 위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정우빈이었다. 밤을 새운 듯 피곤한 눈으로 체육관 열쇠를 들고 내려왔다. 쌤, 그 창고 자물쇠 부순 거 저희 아니에요. 그의 말투는 망설임 가득했지만 진심이었다. 증거 찾으러 갔는데 이미 쌤이 막아두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후배예요. 박재훈. 그는 핸드폰 사진을 내밀었다. SNS에 올라온 쇠파이프를 들고 찍은 1학년 도태희의 인증샷이었다. 우린 이제 그만하려고요. 후배들이 우리 따라하는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지원은 사진을 조용히 넘겨보다가 말했다. 잘했어. 평가보다 짧은 한마디 칭찬. 그 말 한 줄이 정우빈의 눈동자를 살짝 흔들었다. 근데 강도현은 아직. 이지원은 모래주머니를 풀어 운동장 바닥에 내려놓았다. 모르면 기다려. 대신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해. 같은 시각, 강도현은 기숙사에서 조용히 신발끈을 묶고 있었다. 체육복도 없이 운동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모래 위엔 2개의 모래주머니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도망치는 건 자유. 남는 건 선택.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어제의 숨소리, 깨진 자존심, 몸속 무게가 떠올랐다. 그 무게가 모래보다 무겁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깨달았다. 이지원이 관람석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손에는 새 모래주머니와 물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주머니를 내려놓았다. 강도현은 결국 주머니를 발목에 묶었다. 무게는 묵직했지만 어제의 쓰러짐보단 덜 두려웠다. 첫 발을 떼자 발이 모래에 파묻혔다. 그러나 파묻힐 때마다 발바닥은 더 정확히 땅을 느꼈다. 오전 8시. 강도현의 발소리가 운동장을 가르자 교실 창문 안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지만 누군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진짜 뛰는 거야? 한편 학교 정문 앞 검은 외제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강도현 어머니가 변호사와 함께 내렸다. 그녀는 체육관 앞에서 이지원을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당장 직위 해제 안 하면 고소부터 할 거야. 우리 애 PTSD 왔다고. 그 순간 체육관 안에서는 훈련이 진행 중이었다. 학생들이 파삭파삭 관절을 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차가운 벽에 울렸다.
이지원은 조용히 걸어나와 학생들에게 말했다. 훈련, 잠시 중단. 물 한 모금씩. 그녀는 학부모 무리 앞에 섰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 진단서 요청하세요. 운동은 교과 과정입니다. 변호사가 판례를 내밀며 말했다. 과도한 신체 고통은 공교육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훈련 영상, 심박수 기록, 체력 측정 결과 모두 학생별로 보관 중입니다. 교육청 감사 때 함께 제출하시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체육관 뒤편 주차장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 소화기를 난사하며 도주 중 인원 분산 요청. 이지원은 학부모 무리를 밀치듯 뚫고 전력 질주했다. 모래 위를 헤치며 달리는 그녀의 속도는 비정상적일 만큼 빨랐다. 소화기를 뿌리던 사람은 도태희. 그는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흰 분말 속에서 웃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좀 튀어야지. 그는 청운고 SNS 계정 관리자였다. 3학년의 폭력을 동경하며 더 큰 자극을 찾던 아이. 그러나 이지원이 허공을 가르며 다가오자 그는 파이프를 휘둘렀다. 찰나 그녀는 반 발짝 안으로 들어가 손날로 손목을 눌렀다. 균형이 무너졌고 파이프는 땅에 떨어졌다. 뒤이어 정우빈이 그것을 멀리 굴렸다. 우릴 따라하지 말랬지? 송민주가 달려와 소화기를 빼앗았다. 도태희가 주저앉자 이지원이 손을 내밀었다. 한 번만 더 휘두르면 부모 대신 경찰이랑 면담이다. 그냥 재밌으려고. 재미는 책임 뒤에 오는 거야? 그 말이 도태희의 귀에 정확히 꽂혔다. 그가 손을 떨며 고개를 떨군 순간 교사들이 도착했고 상황은 정리되었다. 하지만 교장실 복도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휘몰아쳤다. 강도현 어머니가 교장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해임 공문 당장 써. 못 참아. 문이 열리고 교육청 감사팀장이 나타났다. 현재 폭력 편집 영상, 야간 참고 파손, 소화기 난동 모두 확인됐습니다. 보호자 면담을 정식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돌렸다. 불법 촬영이 사실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 시각 운동장 끝 관람석 아래 강도현은 모래주머니를 메고 허리를 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무게를 짊어진 채 파란색 책 챕터 6 변화의 증거.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교육청 감사팀이 제출한 보고서는 간결했지만 무게감 있었다. 교사 한 명 자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이번엔 구조가 드러났다. 회색 수트를 입은 법인 간부가 입술을 깨물었다. 감사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짧게 말했다. 선택은 하나입니다. 교권 회복 프로그램에 정식 협력하십시오. 거부 시 법인도 감사 대상입니다. 그 순간 교장의 어깨가 무너졌다. 5시 정각 전교 방송이 울렸다. 학생 교사 학부모 3자 공동 기자 간담회. 다음 주 월요일 체육관 개최. 사회는 학생회장. 발언 순서는 피해 학생가해, 학생교사 학부모 교육청. 공지방송이 끝나자 강도현 어머니가 교무실로 달려왔다. 하지만 모든 절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지원은 조용히 말했다. 마이크는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감추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 말은 학교 전체를 울렸다. 월요일 기자 간담회 날 체육관은 만석이었다. 중앙에는 작은 탁자 하나와 발언권 팻말이 놓였다. 송민주 학생회장이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가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침묵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하려 합니다. 첫 발언권은 피해 학생.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도현을 바라봤다. 한때 지옥 같던 이곳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준 건 어제 처음이었어요. 진심이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강도현.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말했다.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아니었어요. 내 폭력을 웃으며 올린 손가락.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을 잊은 내 자신이었어요. 침묵이 잠시 흘렀다. 그리고 교사석. 이지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707 시절, 제가 배운 건 싸움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책임. 복수 대신 보호.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다. 이 학교도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살아남는 대신 살아가야 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그러나 그녀는 손을 들어 조용히 멈췄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존중을 무기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방패로 들 것인가? 그날 저녁, 운동장에 불이 켜졌다. 모래주머니가 줄지어 놓였고 하얀 종이에 적힌 이름들과 다짐이 바람에 흔들렸다. 무게보다 먼저 책임. 함께 달릴게요. 쌤, 아직 무섭지만 믿어요. 그 옆에는 투명 아크릴 상자. 후배에게 남기는 한마디. 학생들이 하나둘 종이를 넣으며 웃었다. 그리고 관람석 뒤에서 지켜보던 강도현 어머니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주머니 하나를 들어보려다. 그 무게에 놀라 멈췄다. 이게 아이들이 메고 달렸던 거군요. 이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게가 책임입니다. 그녀는 한참 주머니를 내려다보다. 처음으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작은 사과였지만 관람석에선 누군가 숨을 들이쉬었다. 어른이 아이에게 허리를 숙이는 장면.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처음 펼쳐졌다. 며칠 뒤 졸업식이 다가오자 학생들은 모래주머니를 탑처럼 쌓아 전시했다. 그리고 그 위에 손글씨로 썼다. 이건 우리가 남긴 숙제입니다. 졸업식 날 수백 명의 학생이 무대를 바라봤다. 송민주가 마지막 연설을 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부르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관람석 끝에서 모래주머니 하나가 무대 앞으로 굴러내려왔다. 곧이어 2개, 3개 모래주머니가 쌓였다. 졸업식이 끝난 후 이지원은 체육관을 정리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샌드백을 쓸며 중얼거렸다. 작전 종료. 그러나 떠나는 발걸음 뒤에서 학생들이 외쳤다. 선생님, 충성. 고개를 돌리자 졸업 가운을 벗은 아이들이 거수 경례 대신 모래주머니를 높이 들고 있었다. 이지원은 조용히 주먹을 가슴에 댔다. 거수 대신 진심으로. 그 순간 먼지가 일었다. 그러나 이번 먼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억이 되었다.